예, 종목별 투자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이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눈에 돋보이는 업종 통신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5G 모멘텀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뭐 배당 매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되면서 탄력 받아가는 것 같은데 통신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통신주가 지금 시장에서 올라온 게 6월 달 이후 그리고 7, 8월 이후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배당 매력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5G 매력 이 두 가지 이제 매력에다가 시장이 10월 들어가지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방어주 매력까지 이제 같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통신 3사들의 움직임, 특히나 이제 LG U+ 그리고 SK텔레콤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KT가 조금 올라오는 그런 형국인데 거의 신고가 부근 뭐 LG U+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시장에서 뚜렷하게 특히나 이제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그 이제 뭐 주도주 또는 투자할 만한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뭐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 단 뭐 조정 시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 또 많이 올라서요. 예, 조정 시 접근 전략을 얘기해 주셨고요. 한 가지 뉴스가 있어서 LG U+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한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냈는데 LG U+가 CJ 헬로 인수를 확정했다라는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같은 매체에서 이전부터 이제 인수한다라고 단독 보도를 계속 했었는데 현재 밑에 하단으로는 사실무근이라고 나가지만 이게 좀 결이 다를 것 같아서 지금 나온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기보다 LG 측에서 확정된 것은 없고 계속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논의 중이다 그리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라는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다르죠. 뉘앙스가 다르죠. 지금 나온 거 확정된 것 없다. 계속 논의 중이다. 들으면 되긴 되겠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이슈에 대해서 LG U+ 시너지 어느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 이슈가 뭐 최근에만 나온 게 아니라요. 올해 들어서 지금 한 3번째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8월 달에 나왔고 이번에는 일단은 뭐 그 매체 기사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확정적으로 거의 기사를 써서 그것만 보면은 거의 인수가 뭐 100% 되는 것처럼 이제 일단은 나왔는데 LG 측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뭐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시너지 효과도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엔터 쪽에서도 만년 3위였었던 JYP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통신 쪽에서도 LG U+가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SK 브로드밴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KT 같은 경우에는 KT 뭐 그 스카이라이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LG U+만 이제 유료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진했었고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CJ 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왔었고 이 부분들은 LG U+ 쪽에서도 충분히 탐내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점유율 측면에서 그리고 가입자 측면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너지도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만약에 정말 성사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도 좀 빅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시너지 그리고 주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게임빌 보도록 할 텐데요. 4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고 있어요. 4거래일 동안 보니까 40%나 맞습니다. 올랐더라고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작 기대감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이 정도로 오를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일단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4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급등 수준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더욱 재밌는 거는 앵커님께서도 코멘트 해주셨지만 신작 게임이 있을 거라는 거는 시장에서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작이 나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게 보통 이제 게임주들이 움직일 때 신작 게임 이전에 그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시한 다음에
그 다운로드 순위에서 상당히 높게 이제 찍혔을 때 거기서 주가적인 모멘텀이 한번 있고, 그다음에 추세적인 것은 일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주가적으로 탄력적인 모멘텀을 좀 보여줬는데 보여주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작 기대감 쪽 뭐 CBT나 뭐 이러한 부분들 거의 없이 신작 기대감이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일본 쪽에서 이제 다운로드 수가 상당히 좀 좋고 게임에 대한 흥행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탈리온 자체가 10위권에 일본 지역에서 이제 뭐 10위권에 안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전 다운로드나 뭐 1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본 쪽 그 이제 매니아층에 어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은 일매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오픈 이후에 일매출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거는 아마 다운로드 순위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뭐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예. 게임빌 자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확실히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40% 이상 올라오긴 했지만 이 게임 하나가 일단은 뭐 성공적으로 오픈이 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시 가져오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 자체가 지금 뭐 동남아 처음에 진출, 그러니까 9월 달에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일본 하면서 그 외 지역으로 이제 다각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게임빌보다는 컴투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일단은 단기간 4거래만 4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컴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일단은 뭐 신작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스카이랜더스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한 달 정도의 예약 기간 이후에 11월 달에 이제 그 유럽 지역에서 이제 정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출시된 이후에 이제 다운로드 수가 상당히 좀 좋기만 하더라도 컴투스가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게임빌과 같이 탄력적인 움직임이 뭐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게임주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게임빌보다는 컴투스 쪽으로 좀 더 맞춰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게임빌이 지난 4거래일 동안 워낙 많이 올라서 이것도 좀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오히려 컴투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게임 업종에 또 계속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두 종목 그리고 컴투스에 대해서도 한번 그 흐름들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좀 글쎄요, 탄력을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고 네. 좋은 소식이 있어도 못 가져가고 나쁜 소식이 있으면 더 떨어지고 뭐 전형적인 그런 장이잖아요. 오늘 장에서는 그럼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최근에 뭐 전략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국 시장이랑 커플링되는 현상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했다가 어제 이제 상해가 뭐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한 10시 이후부터 이제 쭉 꾸준히 상승을 해서 결국에는 종가 부근에 둘 다 이제 플러스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장 초반 쪽보다는 10시 이후에 중국 시장 개장 이후 중국 시장 흐름을 보면서 장중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사실 주도주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서 치고 나가는 업종들이 딱히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이제 조금 더 모멘텀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 기존 주도주들이 지속적으로 뭐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일장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엔터 3사들 특히나 이제 뭐 JYP SM 다시 고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장의 뭐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종목들, 뭐 에코프로 그간 한 10개월 정도 박스권 형성하다가 돌파하면서 전기차 쪽을 좀 끌어내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엔터랑 전기차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엔터 전기차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오늘 움직일 거는 아마 바이오 쪽 섹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올 한 해 사실 뭐
계속 그나물의 그 밥일 수도 있지만 이쪽 주도 섹터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수익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쪽 섹터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건 순환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루틴 정도로 봤을 때 전기차 이후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유망 종목은 어떤 걸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어제도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 레오캠바이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좀 한 종목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종목명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된 그런 종목은 아닌데요.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올해 2월에 이제 상장이 됐고요.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신약들이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시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호중구 감소증 이쪽에 대한 모멘텀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결과 발표 그리고 삼상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 보면은 이 앞전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12만 원대까지 돌파를 한번 시켰고 그다음에 조정 이후에 지금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10만 원 어제 이제 위쪽으로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이전 고점이 12만 원대 위쪽이었기 때문에 1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손절가는 10만 원이 깨지는 9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엔지캠 생명과학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주가 13만 원, 손절가 9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5%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손절가 꼭 유념하시면서 제약바이오주들 엔지캠 생명과학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 갔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뭐 중국 증시와의 커플링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마 개장 2번 하는 기분이실 겁니다. 9시에 한 번 하고 10시 30분에 개장 한 번 더 하는 기분이실 텐데 그 흐름들 면밀히 지켜보시고요. 오늘 나왔었던 투자 전략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출발 마케돈 1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